그래서 쉐어드 밸류라 함은 이 쉐어드 밸류는 이코노믹 밸류와 소사이얼 밸류 같이 묶여져 있는 거죠.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사이도 좋지만 나도 좋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거나 원가를 다운시켜서 수익성을 좋게 하거나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거 해야만 기업이 더 지속적으로 CSR 활동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CSR 하게 되면 곡간에서 인식 난다는 그런 개념만 활동만 하다 보면 곡간에 곡식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아주 심플한 논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기업, 이코노믹 밸류도 되는구나라고 한다면 곡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융자해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슈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혁신이라는 의미도 연결이 됩니다. 혁신. 그래서 이 혁신이라는 개념은 또 이게 프라가드 교수가 쓴 2009년도에 이런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밸류를 그 사회적 이슈 이 밸류를 그냥 베네핏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커스트가 동반된 수반된 가치다라고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원가가 수반되는 거구나. 원가. 아까도 네슬레 케이스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지역사회의 상황, 소셜 이슈를 그대로 두면 그것을 매니지먼트 하는 것 자체가 기업에서는 원가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기업의 원가가 높아지니 원가를 다운시켜줄 수 있는 혁신 활동을 위해서 투자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가예요. 원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활동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윤석철 교수님의 생존 부등식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가격이 프라이스가 코스트가 커야 이 기업에서는 이윤이 생기는 거고요. 그죠? 판매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 가격보다 소비자한테 주는 밸류가 커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가격을 낮추려면 즉 그 사회적 이슈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뭐 저소득계층이라든가 빈민국이라든가 또는 피라미드 바텀업 피라미드 대상을 할 때는 가격이 낮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격이 낮아지려면 필연적으로 코스트가 낮아져야 되는데 코스트가 낮아지는 활동이 바로 혁신 아니냐 뭐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랄라 교수는 기업인들이요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업을 해보세요. 돈 돼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 영역.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거 보십시오. 그걸 2유로로 700리터를 정수할 수 있는 빨대예요. 예, 라이프 스토어. 원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혁신을 했겠죠. 바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CSV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포터는 친절하게도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해서 8가지 영역을 이제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환경, 종업원의 스킬, 근무 환경, 그렇죠? 안전, 그다음에 종업원의 건강, 수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좀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오늘 얘기했던 생태계하고 연결했을 때요. 생태계 연결했을 때. 아까 네슬레의 또 다른 사업부도 네스프레소 똑같은 활동을 합니다. 납부된 커피 농가한테 대하는 태도가 영농 기술과 운영 능력까지 제공해 주니까요. 그죠? 즉, 이렇게 하니까 지역 경제가 살죠. 지역 경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생태계 아니겠어요?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투자 활동을 CSV 차원에서 CSR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게 투자 활동이 이제 CSV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 표방이 CSR이 됐대 상관없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투자 활동이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경제, 지역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될 수 있으면 선순환 고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캐시너트? 예, 우리가 맥주 마시면 항상 먹는 이거죠. 이 땅콩.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이쪽에서 아시아에서 가공을 했다고 합니다. 다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모자미크 뭐 이런 곳인데요. 근데 이 회사에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예 여기서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CSR과 CSV이 좀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CSR 그룹 통해서 많은 이렇게 안내를 좀 받게 되실 거예요. 뭐 강의라든가 아니면 사내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게 열심히 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잘하고 계신 이 뭐랄까 이 프론트에 있습니다. L전자의 CSR 그룹이. 여러분들은 이 사내 기전을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잘하세요. 네,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됩니다. 많이 좀 성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엑서사이즈입니다. 엑서사이즈. 뭐냐면 요새 동방성장이라는 이슈로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죠? 다시 처음 이슈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제가 첫 글자 동방성장이라는 와이프네 앱스토리 뭐에서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한번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우리는 생태, 에코시스템 측면, 또 플랫폼 측면도 봤고요. 그 다음에 CSR, CSV라는 그런 프레임을 한번 좀 가져봤습니다. 그 프레임으로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어떨까요?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이 사상 최대 5천억을 기부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그렇죠? 현대해링크 전 직원의 매년 연봉 1%를 기부합니다. 삼성경영연구소가 기업교육용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2년간 보상 제공합니다. 삼성과 기업은행이 1조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조성합니다. LG와 기업은행이 LG 동방성장 협력 펀드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줘요. LG에서 2차 전지와 LCD 소재, 부품 등의 녹색 성장 분야 중에서 소기업들 5년간 1,000억 원의 연구 개발을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그렇죠? 포스코 협력업체들과의 원가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 공유를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협력업체들 원가 절감을 해서 원가 절감한 혁신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나온 수익을 나누는 거예요. 뿜빠이 하는 거죠. 예, 그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 SK그룹, 예, 사회적 기업이 69개로 국내 최다입니다. 장애자 중심입니다. 한전 KDA는 20년 만에 축적된 기술인 자동 원격 검침 제어 장치를 중소기업에 이관시킨 거예요. 그래서 2010년 해외 사업을 포함해서 62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KT는 본인이 갖고 있는 특허 중에서 B등급 이상, B등급 이상의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해서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특허 자율도전제, 즉 특허를 내서 개선을 하면 그 협력업체들한테 포인트를 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1, 2점 가지고 협력업체들이 수백억 원의 매출, 이 수주를 따냐 안 따냐 그 경쟁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어쩌나 페이버를 주는 거죠. 예. 현대모비스는 현금 결제를 해줘요. 오케이. 협력사들과 함께 부품 해외 로드쇼를 합니다. 그다음에서 동반 개최를 하죠.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중국의 기술 시험 센터를 개방했어요. 그러니까 현대모비스의 기술센터인데 자기네들도 하지만 그 현지에 나가 있는 협력업체들도 여기에 와서 기술 시험을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우수 협력사 벤치마킹 합니다. 이 이슈가 왜 필요하냐면 2차, 3차 벤더가 들기 때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예, 위생이라든가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1차 벤더 중에서 좀 똘똘한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3차 벤더들한테
똘똘한 1차 벤더를 벤치마킹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시고 어떤 느낌이 받으셨어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화두예요. 예, 굉장히 많은 동방성장이라는 이슈로 또는 상생이라는 이슈로 CSR이라는 이슈로 많은 활동을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기업의 CEO라면 어떤 의사결정 하시겠냐고. 어떤 의사, 이게 우리가 좀 so what에 해당되는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so what. 어떤 거 하시겠냐고. 그런 얘기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장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준비하면서 그 나름대로 뿌듯한 게 있답니다.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하나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한테 굉장히 뿌듯한 표입니다. 생태계를 바라보는 프레임워크를 한번 이렇게 여러 개의 아티클을 좀 종합해서 보니까 이렇게 한 표를 만들어봤어요. 먼저 이코노믹 밸류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냐. 기업에 크게 도움이 안 돼. 그냥 뭐 착한 일 하는 거야. 네, 그렇죠? 또는 우리 기업에 굉장히 도움이 돼. 이게 바로 CSV, 그렇죠? 해당되는 그런 이슈가 있겠죠. 어디가 더 강하냐. 가로축은 societal value, 그러니까 기업 사회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라는 건데 이것이 뭐 어떤 마포 접근이 아니라 그냥 구분입니다. 구분. 세로는 그냥 강도죠. 강도. 작냐 크냐인데 이거는 그냥 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SR이 있을 수 있겠고요. 굳이 구분한다면 CSV가 있을 수 있겠고 에코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일단 CSV하고 에코시스템의 차이는 어떤 것 같으세요? 왠지 제 생각에는 에코시스템은 그냥 같은 생태계, 같은 플랫폼을 하는 주로 이제 이슈가 협력업체들에 대한 이슈가 있죠. 협력업체 이슈고 CSV는 주로 공급해준 원천 공급자라고 할까요? 우리 다이아몬드 모델을 보시면 인풋과 디맨드를 그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소비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예컨대 그런 활동이 연결될 수 있겠죠. 이게 약간 좀 다르죠. 범위가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폰 스페시픽하게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은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디벨로핑을 못했어요.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최소한 CSR이라는 이슈 아까 정몽구 회장님이 국내 최대 기부금을 한다.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 협력업체들이 협력해서 우리 생태계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될 뿐더러 우리 기업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협력업체들을 도와주고 협력업체들이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한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냥 NGO라든가 사회단체들이 막 얘기를 하니까 어쩌지 끌려가듯이 하는 그런 CSR 활동이 아니라 협력업체들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협력업체와 에코시스템 이 자체도 소사이어털 밸류라는 거예요. 네, 소사이어털 밸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좀 재밌는 시각을 좀 갖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